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입니다. 질문을 보고 급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죠. 신상공개 찬성하는 입장은 뭡니까? 혹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항상 주장하는 레퍼토리가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민증상, 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겠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또한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도 해당된다는 식으로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하실 겁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말 반대 근거를 찾아서 이래서 당신 주장은 틀렸다. 혹은 당신의 그 주장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틀렸다.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더 나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런 제도를 이용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탄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만 탄핵당해요? 주장도 반대 근거를 제시해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찾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1. 여기서부터 법 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형사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가? 과거 일률적으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과 이중처벌의 금지 조항이 위배된다는 논란이 나온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형사제도란 것이 결국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반성하고 교화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잘 적응하며 나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단순히 주변의 일을 알림으로써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망신 주기용으로 전락했고 이는 곧 단순히 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처벌을 했으면 뭐합니까? 처벌되면 당연히 반성하고 교화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형사제도인데 처벌만 이능사다. 그럼 처벌만으로 끝나버리면 정작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범죄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 하겠죠. 가령 상대 여성이 나를 유혹해서 합의하에 선교도 하고 가슴도 주물렀는데 이게 범죄라네. 씨발 X 같네. 이런 식으로요. 2. 신상공개 제도나 전자발찌 제도는 원래 알래스카와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에서 시행하기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신상공개 제도가 원래 미국이 원조란 거요. 링크해드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도 대동소이하게 운영 중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캐나다는 단지 방범용으로만 운영하고 개인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미국은 통지 의무를 수반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신상공개 무용론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링크해드린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범죄자에 대한 낙인 찍기 효과 때문입니다. 낙인이 뭔가요? 낙인이란 영어로 라벨링 혹은 레이블링이라 하는데 낙인이란 다른 말로 화인이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불에 달구어 찍는 쇄도장을 뜻하는데 다시 싣기 어려운 불명례나 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극에서 보면 불에 달군 쇠막대를 죄인의 등이나 허벅지 등에 대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불에 달군 쇠막대를 죄인의 등이나 허벅지 등에 대는 행위 자체가 바로 라벨링, 즉 낙인 찍는 겁니다. 게다가 낙인 찍기가 범죄자의 소위 말하는 갱생 의지를 꺾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들 나를 기피하고 회사는 나를 해고함과 동시에 다 회사는 나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데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기까지가 단순 망신주기라면 본인은 갱생 의지가 확고한데 주변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낙인 찍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싫으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되잖아. 이건 역시 낙인 찍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저하시켜 결국 다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또한 실제로 범죄자들의 신상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76명이 무단으로 신상이 공개되었고 운영자 30대 A씨는 결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교 도소가 정의구현인지 마녀 사냥인지 논쟁이 뜨거운데요. 발언하자면 디지털 교도 소식대로 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막말로 국가에서 만든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화난다고 해서 당신을 칼부림내고 몽둥이로 패 죽여도 당신은 그냥 잠자코 당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낙인을 용인하고 갱생의지를 꺾음과 동시에 재범률을 높일 바에 차라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기간만큼 범죄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감옥에 더 가두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범죄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행정집행을 전면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범죄자를 갱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구제하고 돕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범죄 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약 15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약 16%라 합니다. 이거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범죄를 단순히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신상이 공개되는 사람들은 법적 이전에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마냥 비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